정말 오늘요.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아니, 이 와중에 이복현이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정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자, 이복현이가 어떤 짓을 했냐.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니, 그 상법 개정안이 뭐가 이렇게 문제냐, 여러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이 상법 개정안은요, 완전히 기업 보고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때린 이복현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하니까 이복현이가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 부둥켜 안고 뭐 최상무기하고 완전히 삼형제 따라지를 하면서 탄핵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내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상법 개정안.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 이복현이라는 놈이 진짜 웃긴 게, 이복현이 임기가 딱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달 남은 놈이 직을 걸겠다? 아니, 뭐 이럽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웃기는, 더 치사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일단요, 이재명 주가 왜 오르고 있나? 이것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각설이 파다한데, 그리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재명 주가 상승하냐?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뭐 형지, 어페럴, 뭐 이런 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죠. 그리고 시장은 속이지 않는다. 돈은 제일 뭐 정직하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작전 세력이 들어간 거라고 제가 여기저기 취재한 결과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털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주가, 지금 뭐 이 윤석열 여러분 이 주가 있습니까? 없죠. 윤석열 주는요. 네? 그러면 지금요, 장난치기에는 이재명 주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주식을 막 올려요. 근데 이 이재명 주식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좀 찌질한 주예요. 막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는 됐는데 막 2,000원, 3,000원도 했던 막 그런 잡주예요. 잡주. 근데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작전 세력이 딱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쫙쫙 사들여가지고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봐가지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누가 떠안습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 개미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지됐던 공매도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이 공매도라는 건 참 이 시장의 냉혹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또 어떤 점에서는 외국에서는 이 공매도를 다 이제 이 용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막 치솟으면은 그거를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의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수도 판을 벌이는 겁니다. 도박판을. 그래서 주식을 빌려 가지고 막 하면 그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싹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주식을 그냥 갖고 있던 사람이 다 껴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샀던 사람들이 그 돈을 털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공매도에 이 판을 벌였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의 걸 가지고 1,000원에 샀는데, 와, 막 주식시장 이걸 통해 갖고 막 2만 원, 3만 원에 딱 팔아요. 그래 놓고서 갚을 때는 그냥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10,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도 땡길 수 있는 거고 15,000원도 벌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참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중지가 됐다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거하고 저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장난친 건요.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 수법인 경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복현이 같은 애가 막 이거 갖고 눈을 멀겋게 뜨고 다니면서 저승사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스타일리시하게 장하성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인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 이 이지라고 박지만 이 회장의 이지,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폭락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점은 그러면 혹시 정말 시장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배신 소송비 참여 저번에 보내드렸어요. 우리 꽃 승소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 이것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한 거는 받은 건 아니고 제가 기쁜 거는 한 분 한 분 그 숫자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복형이가요. 금융위원장에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금융위원장 내가 그만두겠다. 그런데 내가 사의를 표명하니까 다들 F4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말려가지고 내가 그냥 거치는 탄핵 선고 이후에 하겠다. 이것도 아주 웃기는 놈이죠. 아니,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거취에 대해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둔다 하면서 안 그만두는 사람들. 직장에서도 그러죠. 맨날 사표 난다 하면서 죽어도 사표 안 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이런 인간들 아주 견멸합니다. 근데 이복현이가 바로 그런 인간이죠. 그리고 이복현이는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이른바 상법 개정안을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한테도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러지를 않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다. 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시장 경제에 최고의 가치를 둔 대통령인데 어디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이 상법 개정안 여러분 중요하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장하성이처럼요. 소액 주주의 권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너가 재벌 경제라고 우리가 뭐 비아냥을 외국에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이 한국 경제를 올려놓은 거. 이거는 우리가 부인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너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사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껴안지 못하죠. 그러나 오너는 자기가 소유도 하고 있지만 리스크도 위험도 감수하고 오너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은 뭐냐? 완전히 민주당의 극좌파 정책이에요. 자,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건 뭐냐? 그전만 하더라도 소송을 특정한 뭐 이사라든가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주면은 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요, 허구한 날 들어오는 소송을 막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노란봉투법보다 이거는 더 기가 막힌 겁니다. 너도 나도 어중이 떠중이 다 소송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송이라는 게 저 좌파들이 껐떡하면은 고소하고 이러는 것처럼 완전히 발목을 잡는 겁니다. 치 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어떤 회사의 정책 결정 경영 방침에 있어서 빠른 경영 또는 빠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경영 방침을 마지막으로는 오너가 딱 결정을 하고 그럼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시대. 그런데 이걸 뭐냐면 하나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사 선임도 할 수 있고 그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어요. 회사들 보고 다 기업들 보고 문 닫아라. 손 털어라 이겁니다. 경영권의 침해고 악영향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까지 최악의 극좌 반시장 경제 법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복현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밀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이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거다. 와. 국민의힘은 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니까 이제 퇴장해 버렸죠. 그게 한덕수 총리한테 가니까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가 직을 걸었다고 하면 이복현이는요. 사표 내고 그만둬야죠. 그런데 이복현이 하는 이 추접한 행동 보세요. 다들 말려가지고 나 그냥 있기로 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월급도 더 받고 네, 2달 동안 이름 더 알리고 얘도 관종인 거죠. 뭐 한동훈만 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아르헨티나의 에비타 같은 그런 소액 주주를 위한 제2의 장화성 이걸 노리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사표는 내지 않았다. 이런 더러운 놈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임기를 2개월을 남기고 직을 걸겠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이가 이 말은 잘했어요. 기자들이 이복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직을 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거부권을 상법 개정안에 행사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셔? 이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이런 일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더구나 직무정지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정말 오만하고 기가 막힌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복현이 완전히 그냥 뒤통수로 후려쳤습니다. 와, 이복현이 사표 하루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놈들이 있으면요. 임기 꼬박 채웁니다. 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복귀하셔서 이복현이 사표부터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